유엔은 방금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로 비난했지만 비평가들은 그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 선전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현대판 피해 중상모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 보고서가 하마스와 연관된 소식통에 의존하면서 그 테러 조직의 범죄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인권으로 위장한 정치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JNSTV의 주디 에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엔위원회는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집단 학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자지구와 그들이 서한지구라고 부르는 곳,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이른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집단 학살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정착민 폭력이 급증했다고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납치와 학대 그리고 보안군이 구금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체계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보고서를 강하게 거부하며 이를 현대판 피해 중상모략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제조사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안 보고서에 대해 답변할 시간이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자국의 많은 주장들이 위원회에 의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유대국가에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으며 그 결론이 잘못된 방법론, 신뢰할 수 없는 출처, 그리고 익명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위원회가 하마스가 어린이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 전쟁 중 테러 조직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들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체 유엔워치는 JNS의 이번 보고서가 조사를 가장한 미리 정해진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원회가 자신을 독립적인 사실조사 기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최신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그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모니터 그룹은 이 보고서가 하마스 보건부를 출처로 삼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2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했다고 비난하면서도 하마스와 다른 테러 무장단체들이 18세 미만의 팔레스타인 소년들, 때로는 12세나 13세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사용하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마스를 출처로 사용한다면 누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마스는 10월 7일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홀로코스트 이후 볼 수 없었던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던 나치들처럼 10월 7일 학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사실을 정확하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피해자로 묘사할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참고로 하마스는 자신들의 만행을 고프로로 직접 촬영해 놓고도 어떻게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의 악행, 그게 바로 유엔의 출처 맞죠? 정말 어이없는 농담이네요. 동시에 가자지구든 유대와 사마리아든 누가 어린이로 간주되는지 기억합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에 사는 17세 아랍인 이 테러 공격을 저질러 유대인을 살해하고 그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어린이로 간주됩니다. 제 친구 어리폴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2018년에 17세 아랍 테러리스트에게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아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테러범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는 의도적으로 아랍 어린이를 겨냥한 것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13살이든 15살이든 17살이든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면 너는 그냥 어린아이나 잘못된 보고서가 아니라 테러범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17살이고 무기를 들고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어떤 나라도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방어를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이 18살인지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하마스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병사로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 이 아이들 중 누구의 죽음이든 하마스의 책임이지 자위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더 낫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마라. 그들 역시 아이들에게 증오 교육을 시키고 테러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며 대의를 위해 순교자로 죽으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비난에 속지 마라. 그건 하마스가 하는 짓이다. 우리가 기억하듯 10월 7일에 보았듯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 중 아랍 여성들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걸 기억하나? 그들은 우리가 강간하지 않았다고 인종차별주의자라 했고 나중엔 우리 군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비난했다. 그들은 양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하며 선전과 증오도 퍼뜨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전의 수많은 유엔 보고서들처럼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주 와이넷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보당국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과 전쟁 이후 변화된 지역 정세를 이용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테러 조직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전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테러 활동은 대부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주도하는 가자 지구에서 외부 지시를 받았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세포 조직과 때때로 ISAS와 연계된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와 유대 및 사마리아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 이란을 겨냥한 공격으로 인해 테헤란이 자금을 이동시키고 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밀반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와이넷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그리고 레바논 전선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테헤란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공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무대로 지목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러한 지시의 상당 부분이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초 신베트 보안국은 지난 1년 동안 터키에 있는 하마스가 지시한 수십 건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요원들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공격자를 모집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요원들과 만나고 자금과 무기를 이전하는 등 광범위한 테러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당국자들은 이란의 방식이 세 가지 주요 경로에 의존한다고 말하는데 그중 하나는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한 암호화폐를 통한 디지털 자금 조달입니다. 이스라엘 동부 국경을 통한 무기 육로 밀수, 때로는 운반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에게 원격으로 기술 지식을 전달하는 등 원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테러 활동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들이 보안 사범으로 복역했던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인질 석방 합의이 이루어진 후 수백 명의 석방된 수감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돌아왔으며 일부는 거의 3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신베테와 이스라엘 국방군 IDFN 이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가정 방문과 경고로 새로운 테러 조직 형성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셰켐, 툴카름, 헤브론, 라말라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터키 세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격을 시도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인질 교환 과정에서 석방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인질을 되찾기 위해 대부분이 다시 테러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을 거리로 풀어줄 것인가? 물론 모두가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항상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였습니다. 제가 무감각하게 들리려는 건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졌고 물론 모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는 데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용감한 남녀들이 지금쯤이면 그 악한 자들을 다시 체포하거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든 악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중부의 도시들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라사바, 로시하인 등 여러 마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대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안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바라며 기도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시다.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10월 7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학살을 가자 지구를 파괴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또한 바로 이스라엘이 10월 7일 학살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달 초 팔레스타인 당국의 공식 일간지는 파타 혁명 평의회 위원이 쓴 칼럼을 실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군대가 2년 7개월 동안 파괴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명은 네타냐후와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의 고위 지휘관들만이 알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2023년 10월 7일 공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군 정보국인 아만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변명은 가장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2023년 10월 7일입니다. 이 공격은 네타냐후와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의 고위 지휘관들 그리고 아만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군 정보국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6월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공식 일간지 알하야트 알자디다에서 나온 것으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몇 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기서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든 하마스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해도 그 사건은 축소되고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공격을 계획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선전 방식이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이스라엘은 자국 시민 1200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작전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1200명의 이스라엘인 이 살해당하도록 허용해서 가자를 파괴하려는 계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월 7일에 일어난 일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이른바 우리의 평화 파트너라는 자들로부터 나온 또 다른 피해 중상모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의 아랍인들 중 최대 80%가 그 끔찍한 날에 일어난 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평화 파트너이며 여전히 테러리스트와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인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사람들을 급여 명단에 올립니다. 더 많은 참사를 일으킬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선전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왜 제가 언론, 특히 이스라엘 언론이 팔레스타인 당국발 내용을 사실처럼 인용할 때 그렇게 화가 나는지 또 다른 예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 이번 주에 2026년 초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240정이 넘는 화기를 압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은 이것이 테러 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민간인 지역에 스며들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군은 민간인 지역에 숨겨진 수많은 무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총기류, 다른 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탄약, 그리고 추가적인 테러 장비가 포함됩니다. 한 예로 4월에 이스라엘 방위군 급습을 벌였을 때 군은 베들레헴시에 잘 알려진 철물점 안에 숨겨진 장총과 단총용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에치온 지역 여단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게 주인은 이후에 체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사마리아 지역 여단 내의 셰켐시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이 민간 건물 중앙에서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를 발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유자도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이러한 발견이 테러 조직들이 민간 지역에 자리를 잡고 민간 인프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불법 물품을 압수하고 공격을 막은 이스라엘 방위군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 테러리스트들이 민간 지역에 무기를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유엔 같은 단체들이 허위 보고서를 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은 카르멧 수아 지역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2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구시에촌에 있습니다. 작전 중에 병사들은 타이어를 불태우고 화염병을 던지며 생명을 위협한 여러 명의 테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은 총격을 가해 2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추가로 1명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를 불태운 결과 마을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추가 테러범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방화 테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것도 한 예시입니다. 타이어를 태우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해서 이스라엘 땅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마을들을 향해 폭발물을 던지고 실제로 유대인 집들을 불태우려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테러리스트들은 현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테러를 시도하려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에게 폭발물을 던지면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또 다른 이스라엘 방위군 IDF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이스라엘 보안기관들은 야문 출신의 무기상 모하마드 자헤드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문은 제닌 지구에 있습니다. 자헤드는 2025년에 총격 테러를 저질러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테러범들에게 무기를 공급한 인물입니다. 이번 작전 이전에 그 테러범은 해당 지역 여러 집에 숨어 있었으며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려는 시도 중에 그는 도주를 시도했고 부대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히드를 오랜 기간 체포를 피해 도망 다녔으며 군인들을 공격하려다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군대가 그랬고 이제는 이스라엘 경찰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공격을 저지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르자임 검문소 근처에서 발견된 터널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 중앙부대가 팔레스타인인 1명과 동예루살렘 거주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터널을 굴착하고 테러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자임 검문소 인근에서 터널이 발견됐다는 민사행정국의 보고를 받은 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 경찰관들과 예루살렘 국경경찰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굴착된 터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영토 방향으로 약 25m 깊이로 굴착된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깊군요. 또한 부대는 굴착 도구, 물병, 장갑, 마스크 등 기타 장비도 압수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의 법의학 조사관들이 증거와 발견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조사관들은 DNA를 포함한 법의학적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30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 거주자 1명과 동예루살렘 출신 1명, 2명의 용의자를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당국은 터널이 최근에 파였으며 테러 활동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영토로 불법 밀입국시키는 행위 등 보안 범죄를 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려 터널을 파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터널을 이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아랍인들은 가자와 레바논에서 터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터널을 파고 들어와 테러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첫 번째 사건은 아니고 단지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추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1967년 이전 경계선 안쪽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하 터널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경찰이 아무도 다치기 전에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번 주 주디에케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카메노프, 엔지니어 아론 와겔렌터, 작 시커, 라이언 리프시츠, 방송국장 유리 스베레츠키, 그리고 JNSTV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JNSTV에서 제공하는 모든 멋진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 공동체의 최신 뉴스를 보시려면 jnss.org를 방문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여기 주디에케이션에서 오직 JNS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